2021년 7월 6일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던 타카이 나오코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수년간 결근 한 번 한 적이 없는 그녀가 결근하자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원과 같이 그녀 집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봐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코의 친척을 수소문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너무도 조용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무더운 7월의 날씨치고는 뭔가 습한 냄새도 살짝 나는 듯 했습니다. 여직원들은 현관 입구에서 그녀 나오코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한 직원이 나오코 안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안방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주방이며 거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으나 어느 곳에서도 나오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도대체 어디 간 거냐를 반복하는 동안 또 다른 여직원이 살짝 열려있는 화장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문이 살짝 열려있는데요. 나오코 집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럼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는 화장실밖에 없는데 화장실을 둘러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화장실 문을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을 열고 들어갔던 여직원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거실로 쓰러졌습니다. 지점장이 그 뒤를 이어 들어가 봤는데 나오코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 욕실문을 마주본 위치에 머리를 하고 편안하게 누워 죽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제외한 모든 신체는 옷을 벗은 상태에서 욕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경찰은 아마도 요즘 유행하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고독사로 인한 자살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대부분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면 외로워지고 그러다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져 최근 일본의 1인 독거 거주자들의 자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부검 결과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나이론 줄로 묶어둔 것 같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오른손도 결속이 되었던 흔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상하게도 왼손과 다른 줄로 묶어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살하기 전 손목이 묶여 있었다는 말인데 혼자 힘으로 두 손을 이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하게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성분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도 없었던 그녀가 갑자기 스스로 비관 자살했을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렇다면 이 사건이 고독사나 자살이 아닌 타살일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혹지 않은 마음에 경찰은 주위 사람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녀의 부모를 조사해 보았으나 나오코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나오코 어머니는 혼자 그녀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어머니는 치매와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서 입원 중이라서 더 이상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사망과 관계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오코는 아버지의 상처로 남자와 교제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터라 남자친구도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오코는 남자와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냥 혼자의 생활을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녀에게 양자가 있었습니다.
나오코는 금년 54세였는데 28살짜리 아들을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혼인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나 이렇게 다 큰 청년을 입양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타카이 나오코 이름을 딴 타카이 린이었습니다. 올해 28살인 린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식축구 선수로 지내 몸도 아주 좋았습니다. 운동선수답게 승부욕도 강하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타카이 린은 2021년 2월 14일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는데 발렌타인데이 기념선물로 그녀의 양어머니 나오코가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타카이 린은 별그램에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스포츠카를 탄 본인 모습의 사진을 올리거나 고가의 시가 사진을 물고 있는 사진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타카이 린은 월급쟁이로 생활하고 있어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출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장과 보험 관계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 고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사망 시 1억엔짜리 하나, 5천만엔짜리 하나 이렇게 고가의 보험을 2개씩이나 들었던 것입니다. 매달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사망보험금의 수혜자가 양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호적에 올린 28살 아들 타카이 린이 모든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가치 동거와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양아들이나 양녀로 삼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양아들 타카이 린을 입양한 동기와 근거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타카이 린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던 중 린의 어이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았으며 그저 어머니를 죽인 살인범을 빨리 잡아 법정에 세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타카이 린을 조사하던 중 기가 막힌 점을 발견했습니다. 린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타카이 나오코는 린의 고객이었습니다. 2022년 2월 타카이 린이 살인죄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타카이 린이 행정청에 신고한 입양 서류는 모두 본인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린은 결혼해서 부인이 있었고 그 당시 입양 서류 증인 2명 서류 중 그 부인과 아버지의 사인을 위조해 제출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입양 서류는 너무나 단순하고 누구나 마음먹으면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준비 서류는 입양 신고서와 호적 등본 그리고 본적지 이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호적 등본과 신분 증명서 그러니까 호적 등본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린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는 그녀에게 이런저런 서류를 요청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중에 호적 등본을 요청해서 본인이 작성한 입양 서류를 행정청에 접수하면서 나오코 양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린은 운동선수로 생활하다 실업이나 프로팀에 갈 수가 없게 되자 생계를 위해 보험 일을 시작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 의외로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고객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녀들의 공통적인 허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모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녀들 앞으로 거짓으로 가입시킨 보험도 상당히 많아 이전 회사에서 불법 영업행위로 퇴사하는 불상사도 생겼었다고 합니다. 린은 이런저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생명보험 가입자도 모르게 양자로 입양 신고서를 마친 후 고객이 눈치채기 전에 자연스럽게 고독사나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리는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갈 때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인근의 CCTV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수상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살해한 후 2시간 뒤 여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걸어서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린이 그녀를 살해한 방법은 상당히 잔인했습니다. 2 팔을 뒤로 꺾어 나이론 줄로 묶어 욕조에 머리를 쳐박고 익사를 시킨 뒤 밧줄을 풀어 2 팔과 몸을 자연스럽게 욕조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살려달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갈 정도였습니다. 리는 그녀를 살해한 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동호인들과 미식축구를 하며 즐겁게 운동했다고 합니다. 리는 그녀의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 범행하기에 완벽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고 직계라고 해봐야 어머니를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 1순위인 혈족, 자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리는 입양 서류를 위조한 것이 적발되면서 사망보험금 또한 부정수급을 하려고 했던 치밀한 범죄가 적발되었고 충격적이게도 고객을 범행도구로 활용해 살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리는 구속된 후 오사카 경찰서 구치소에서 수시로 탈출하고 싶다며 소란을 피웠고 구치소 내에서 주유물로 낙인이 되어 별도 특실에 배정되어 심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시간당 4회에서 감찰 시간을 5회로 늘려 감찰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오전 7시 순찰하던 경찰관은 다카에린이 독방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살 당시 본인의 티셔츠를 길게 찢어 2m 높이의 장틀에 매달아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완벽한 범죄였다고 생각했는데 구치소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소지품에서 유서 한 장이 발견되었는데 어머니,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라는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